한국 농부와 결혼한 이탈리아 미녀. 분노한 장모는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데 이탈리아에서 고급 패션 브랜드에 근무하던 딸을 한국 농부에게 시집 보낸 한 이탈리아 장모가 있습니다. 장모는 딸이 한국에서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어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의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버튼 한 번의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혹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연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제보해주세요.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자리 잡아 살고 있는 비비아나라고 해요.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키아라가 있습니다. 키아라는 유명 패션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탈리아에서 알아주는 명품 패션 기업에 입사해 전 세계적으로 출장을 다니며 자신만의 패션 커리어를 쌓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 키아라는 제겐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는 딸입니다. 몇 년 전 키아라는 한국으로 1년간 장기 파견 업무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7개월 만에 갑작스레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헌데 어이없게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느 한국 남자와 함께 왔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김태영이라고 들었어요. 처음 키아라가 한국인 태영이를 데리고 왔을 땐 한국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무리 동양인이라지만 텔레비전 보면 한국 유명인들은 하얗고 곱게 생긴 남자들도 많던데 태영이는 덩치가 꽤나 크고 우락부락한 데다 얼굴이 시커멓고 촌스럽게 생겼지 뭡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글쎄 과수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남자를 데리고 온 것도 충격인데 제 딸아이 정도면 뭐가 아쉬워서 농사꾼을 만나는가 싶어서 속이 너무 상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키아라가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충격적이게도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12주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임신 초기에는 비행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촌스럽기 그지없고 못생긴 한국 남자에게 딸을 뺏겨버린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엘리트처럼 자란 제 딸이 험한 과수원 일을 하게 될까봐 근심이 되었답니다. 한국이 OECD 15등 안에 드는 부자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 많은 좋은 남자를 놔두고 왜 농사꾼을 만나야 하는 걸까요? 야 하는 걸까요? 가요. 애가 타는 마음을 숨긴 채 태영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았어요. 키아라는 한국에 출장 가 있는 동안 회사 동료와 주말마다 여행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도시를 벗어나 제주도라는 한국의 관광지인 섬에 여행 가서 어떤 멀끔한 카페에 들렀는데 거기서 파는 귤로 만든 파이가 너무 맛있어서 제주도에 자주 놀러가게 되었고 그때 태영이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탈리아에서도 디저트를 참 좋아했었는데 오래 한국에 머물다 보니 맛있는 디저트가 먹고 싶었나 보죠. 처음에 딸은 태영이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인 줄 알았는데 태영이는 카페 뒤에 있는 귤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군요. 딸 키아라가 제주도를 갈 때마다 태영이는 매장에 있는 귤 파이 대신 농장에 바로 가서 최고 싱싱한 귤을 직접 따다가 자리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서 줬다고 해요. 그런 태영이를 보고 키아라는 너무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에 푹 빠졌다고 해요. 기껏해야 그런 거에 넘어가다니 제 딸이지만 너무 순진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딸 성격상 직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돈은 얼마 버는지 이런 건 전혀 안 물어봤을 게 뻔했어요. 그냥 타국에 있다 보니 많이 외로웠을 테고 적당히 싹싹하게 대해준 한국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을 게 뻔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우리 키아라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고 또 행운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결혼한다는데 반대한다고 바뀔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태영이는 느닷없는 임신 소식을 전해서 자신이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으며 끝까지 키아라를 행복하게 책임질 것이라며 자신을 제발 믿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태영이에게 저 멀리 떨어진 한국까지 가서 살게 된다면 내 딸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딸을 항상 아껴주고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냐고요.
태영이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더군요. 자신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현재 웬만한 직장인의 4배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답니다. 남자가 허풍이 좀 있어야 한다고 하나 저건 거짓말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근에 하루 일당이 옛날보다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일반 직장인의 4배 이상을 번다고 하나요? 저는 제 앞에서 너무 자신 있는 모습보다는 솔직하게만 대답해 주길 바래서 다시 물었지만 태영이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고 그의 눈은 정직해 보이긴 했어요. 계속 생각해봐야 답은 정해진 듯 싶었고 며칠 뒤 저는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만 초대해 키아라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작고 어여뻤던 아이가 벌써 자라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아이의 엄마가 된다니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커져서 대견하고 한편으론 멀리 떠나보내야 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배가 부른 채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모습에 좀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런 우리 부부를 뒤로 하고 키아라는 태영이와 함께 간단하게 짐을 챙겨 한국으로 떠났답니다. 딸을 보내고 쓸쓸한 마음이지만 곧 한국으로 가서 딸아이가 사는 모습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위안을 삼았어요. 2달 뒤 키아라는 어느 정도 한국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남편과 동반해 한국으로 출발했답니다. 딸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로 이미 한국의 발전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물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한국이 휴전 상태인 전쟁 국가이고 아직 피해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죠. 저는 유명하다는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는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이 살만한 곳인 정도는 알고 있었고 다만 제 딸이 그 한국 땅에서 아직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까봐 걱정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미 한국에 대해 알고 갔음에도 제주공항에 도착한 이후 딸의 집으로 가는 도로를 보며 무척 놀랐습니다. 이토록 멋진 건물들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저와 남편은 사위가 신혼집이라고 마련한 아파트에 도착했고 아파트 정문에 들어서고 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어요.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상가에는 없는 게 없어 보였답니다. 살면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편의시설이 아파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면 너무나도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노년층은 어디 한번 가려고 해도 운전을 해서 가기도 힘들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에는 더욱더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병원, 약국, 마트, 음식점, 빵집 심지어 세탁소까지 뭐 없는 게 없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흔하지 않은 무인 매장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것까지 합하면 동네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한국인 사위 태영이는 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속으로 약간 놀라긴 했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딸아이가 자리 잡아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비싸 보였죠. 딸이 이탈리아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사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귤 농장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원래는 농장 주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키아라가 현재 제주 유명 호텔 라운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이 힘들까봐 아파트를 구했다고 했죠. 태영이가 농장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엔 농장 근처보다는 도시에 있는 아파트만 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태영이가 일하는 농장 입구에는 키아라가 빈번히 들렀다는 카페가 있더군요.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그들은 태영이에게 사장님이라며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농장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농장 규모를 본 저는 입이 떡 벌어졌는데요. 정말이지 어마어마하게 크더군요. 거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많은 일꾼이 귤을 따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제가 태영이의 직업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태영이가 경영하는 과수원은 9,000평이 넘는 규모라고 했어요. 그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 농사일을 배워왔고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농장 일을 도맡아서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대째 내려오고 있는 농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새롭게 농업대학교를 다니면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재배농법을 공부하고
더 맛있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 땅에도 자신이 개발한 복합 비료를 뿌린다고 하더군요. 태영이는 앞으로 더 획기적인 농법으로 수확량이 점차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절대 키아라를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한 거라며 태영이는 털털하게 웃더군요. 태영이는 과수원 일을 하며 또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주도에서는 꽤 알려진 청년 농사꾼이고 대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도 하며 다른 농장보다 귤맛이 좋아 항상 물량이 완판된다고 하더군요. 직원도 꽤 많아서 물류 차량도 수십 대가 있었어요. 저는 하루 동안 태영이가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고되고 엉성하게 농사짓는 모습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한 농장용 전기 자동차를 활용해서 능률적으로 과일을 따고 운반도 아주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또 키아라가 카페에서 좋아하던 귤 디저트들도 현재는 대량 생산을 해서 전국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작은 제과 공장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미안했답니다. 제 편견이 태영이를 오해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 딸이 가난한 농사꾼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생각들은 쓸모가 없는 걱정거리였습니다. 태영의 경영 능력을 직접 목격한 후 저는 안심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태영은 많은 이탈리아 남성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현재 저는 이탈리아에서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